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과 인문학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식민지 13개 주 사람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하고 이제 본국과 세금 문제 그리고 간섭 이런 거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왜 이런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가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미국이 독립하는 독립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국과는 통상 이제 너희들과 거리 안에 그리고 영국 제품 다 불매운동하겠어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군사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착민들이 군사? 병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민병대 수준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영국 본토의 사람들과 그 군대와 그렇게 훈련받은 군인들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도 영국은 그동안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도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면서 전쟁에 이골이 난 그런 군인들인데요. 그런 군인들과 이제 농사 짓다가 전쟁을 할 사람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초반에 민병대 숫자도 적었고요. 조직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엄청난 큰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 대륙회의 다시 해서 이거 뭔가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돼 라는 회의가 두 번째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지 워싱턴이 바로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네, 군대를 움직이려면 바로 지휘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정식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총도 별로 없고 나라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돼서 도저히 싸울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도와줄까요? 바로 프랑스가 도와줍니다. 아니 왜 프랑스가 왜? 프랑스는 아까 영국과 싸워서 졌죠. 그런데다가 영국이 여기 미국 식민지까지 다 먹어버리면 프랑스는 너무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영국이 가져가 버리면 영국이 너무 커지게 되죠. 게다가 스페인, 네덜란드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영국 너희 간섭하지 마. 미국 그냥 독립으로 해서 독자적인 나라로 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을 든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원주민이요. 인디언들은 왜 영국을 도와줬을까요? 좀 전에 영국에서 온 그 식민지 사람들과 인디언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인디언들을. 그런데 왜 영국을 도와줍니까? 그렇죠. 미국이 독립해서 자기네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오히려 영국 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개입이 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잘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 주연의 이 영화는 더 페이트리어트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전투신들을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차 세계대전 할 때 싸움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싸움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라인 배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줄로 쭉 늘어서서 양쪽에 군대들이 배치하고 있다가 총을 쏘는 거죠. 그런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었는데요. 절대로 앞에 서지 않습니다. 지휘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무기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당시에 그 총은 1분에 빨리 장전해서 쏘면 2발을 쏠 수 있고요. 대개는 1분에 1발입니다. 그렇다면 라인 배틀을 줄을 서서 쏘더라도 한 발 쏴서 죽으면 그 상대편이 이제 죽어서 쓰러지면 괜찮은데 안 쓰러지면 자기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5발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때의 무기들은 대포나 포도탄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서 펑 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안 터집니다. 굴러가서 이게 엄청 빠르게 굴러가서 사람들이 다리가 잘리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사상자들 당연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렬로 서서 싸우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바로 미국이 그렇게 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쪽에 싸웠던 이 지역들은 산들이 별로 없는 평지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서는 싸울 때 어쩔 수 없이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배틀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 귀족들의 그런 전쟁 놀이 같은 건데요. 먼저 우리 매돌 매치 몇 시에 싸우려고 할 거야. 너희랑 싸울 거야. 그날은 안 돼. 나 그 다음날 뭐 약속 있어. 뭐 있어. 그러면 다음날로 미뤄서 그러면 이날 매돌 매치를 만나자. 그래서 싸우자. 이런 전투였거든요. 이런 전투와 이때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한번 잘 보시고 영화 속의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디언과의 전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무기가 막상 막하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륙군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둘 다 비슷한 무기로 공략했고 장기전이 됐습니다. 처음에 금방 이길 줄 알았죠, 영국이. 그런데 사상자도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 아까 2차 대륙회의 하면서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해버립니다. 우리 이제 독립하는 거야 라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네, 독립선언서는 바로 7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고요. 이 7월 4일을 Independence Day라고 하는데 4th of July 7월 4일이죠. 그래서 이날에 굉장히 크게 행사를 많이 합니다. 불꽃놀이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군인들, 가족 이렇게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다 이런 것들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 독립선언서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을까요? 바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문장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이 문장이에요. 사실 이 문장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남북전쟁까지 하게 됐습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문장인데요. 모든 사람, 그러면 사람이면 여기에 누구도 해당되죠? 흑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남북전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는 이 문서는 바로 다른 나라들도 헌법의 가장 기본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한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고요. 미국 3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도 생기고 무기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군대 훈련도 받았습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영국군이 주도한 이 보스턴 이곳을 포위 공격하고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 보급배를 격파시키는데요. 이 영국군은 가장 뛰어난 군인이 바로 해군입니다. 영국은 해군이 육군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후에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하는데요. 두 군데 못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해군, 넬슨 제독이 이끄는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가 대패하죠. 그래서 영국은 해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영국 해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 패배가 바로 이 식민지와 전쟁을 벌인 전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영국이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리고요. 당시 배에는 뭐 제대로 잘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도 없고 위생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사들을 막 다 앞다투고 토하고 난리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병도 돌고요. 음식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든 상태에서 식민지 군이 바로 공격해 들어가서 이긴 전투가 바로 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군은 북쪽은 안 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공격해 봐야 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남쪽에 내려가서 예상치 못하게 성공을 거두는데 요크타운에서 다시 보급로가 차단되고 여기서 지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이 강화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하도록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783년 미국은 정식 명칭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됐고요. 이 미국 아메리카 이 말을 중국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아자가 소리가 안 나서 메리카로 들렸고요. 이걸 한자로 바꿔서 메이거라고 했고 이것을 다시 우리는 한자를 그대로 써서 미국이라고 발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이 미국은 총사령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여기 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다시 농장으로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대표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모셔와서 1대 대통령으로 하죠.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대통령이어도 아니야 너는 왕권이나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사회자가 되고 중재자 역할만 하고 주 대표의 의식으로 그러나 모든 법은 다 분리시켜 놓고 너 혼자 법을 다 가질 수는 없어. 이래서 삼권 분립이 시작이 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투표 제도가 생기는데요. 선거인단 제도예요. 각 주에서 인구수를 나눠서 선거 대표인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공화당과 또 민주당 양쪽의 의원들이 대표가 누가 있으면 뽑는데요. 여기서 한쪽이 더 많이 나왔으면 나머지 거 다 가져가면 그 주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나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국의 선거 제도만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6.1%, 힐러리 클린턴이 48.2%였으나 이 승자 독식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총 지지자 수는 힐러리가 많았지만 승자 독식 제도에서는 트럼프가 우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땅덩이가 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쪽이 아까 동부 쪽에만 있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동안의 내란, 밀란 이런 거 다 잠재우고요. 원주민을 몰아내면서 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나라가 생겼고요. 땅 따먹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때 유럽은 어땠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또 한 번 유럽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프랑스에게 나폴레옹에게 루이지애나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는 황무지라고 생각했고 정말 1원도 안 되는 가격에 루이지애나 땅을 접수합니다. 사실 미국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야 거기 루이지애나 이만큼을 다 살 수는 없어. 싫다고 했고요. 미시시피 강 하류에 뉴올리언스만 사면 이쪽의 강길을 따라서 무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하려고 했던 제안을 프랑스가 아니 그냥 우리가 전쟁하느라 너무 힘드는데 이것까지 같이 사. 루이지애나까지 같이 사줘. 루이지애나 면적은요. 남한 면적의 20배예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덤으로 사. 거래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삽니다.
네, 싼 가격에 사고요. 당시 에이커당 3센트도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 수지 맞은 장사였죠. 이 뉴올리언스 그리고 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얻음으로써 서부 확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자금 부족으로 식민지 땅을 헐값에 넘깁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땅덩이는 큰데 비해서 자원 없는 황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텍사스를 이제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텍사스 하면 여러분 서부 영화 카우보이들 기억나시죠? 바로 스페인에서 소를 들여와서 이 이베리아 소들을 기르고 그걸 말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카우보이들이었는데요. 텍사스에서는 소 한 마리가 4달러라면 뉴욕에서는 4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카우보이들이 소를 몰고 뉴욕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텍사스는 처음에는 스페인 땅이었고 텍사스 사람들이 스페인 말고 우리도 독립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걸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자치공화국으로 싸움이 번졌는데요. 미국이 도와줌으로써 텍사스가 나 그냥 미국에 편입할래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미국의 서부 땅들은 스페인이 텍사스도 먹었는데 우린 남미도 지금 너무 커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 쓸모없고 황무지 같으니까 너희들에게 싸게 팔게 해서 현재 가치로는 우리나라 돈은 한 5천억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황무지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석유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정유회사 있죠? 칼텍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석유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금이 발견됩니다. 골드러시로 사람들이 서부로 금 캐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한번 또 땅 사러 가볼까요? 알래스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얼음밖에 없는 정말 아이스박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땅이 넓어서 자기네가 땅이 얼만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노프 왕조 첫 번째 표트르 대제가 비트스베링에게 너 한번 가서 뭐가 있는지 알아봐 해서 알래스카로 보냅니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그 해를 베링해라고 불리는 것도 비트스베링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된 거죠. 가봤더니 해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달 잡아서 모피를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달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제 해달이 남아있지 않고 이곳은 완전 얼음덩어리 땅인 그런 상태로 알고 있었고요. 러시아는 당시 크림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게 꿈인데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진격해서 크림반도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오스만과 붙게 되는데 이걸 러시아가 나오는 걸 싫어한 영국이 오스만 편을 들어주면서 러시아가 지게 됐습니다. 전쟁은 뭐죠? 돈이죠, 돈. 돈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여서 이거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팔기라도 하자라고 해서 러시아를 헐값에 넘깁니다. 당시 이 러시아를 사자고 했던 미국의 장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 윌리엄 스워드예요. 이 사람이 욕을 엄청 먹습니다. 이 아이스박스 같은 이 추운 지역을 왜 사자고 한 거야? 그리고 스워드는 처음에 그린란드도 사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돈도 없고 아이스박스 같은 이 알래스카도 지금 힘겨운데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만 협의를 봐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뒤로 금광이 나오고 대형 유전이 나오고 만약에 스워드의 말을 들어서 그린란드도 샀으면 현재는 정말 엄청난 값어치의 히토류가 나오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당시에 윌리엄 스워드는 바보로 찍혀서 바보 장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견지명이었습니까? 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땅덩이가 엄청 커졌습니다.
네, 이제 미국 땅덩이도 넓고요. 독립전쟁 하고 나서 이제 평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까 예고했던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싸우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아까 독립선언서에서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말이 있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크 트웨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 들어보셨습니까? 네, 5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당시에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이 그려지면서 노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흑인들 해방시켜야 돼 이런 분위기가 북부 쪽에서 커지고 있었죠. 그러나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노예들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진 권한을 동일하게 가질 수 없다라는 판결문을 내죠. 그러면 이 남과 북은 어떤 상황이길래 북쪽에서는 네, 흑인들, 네, 노예 해방해야 된다고 하고 남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지 한번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쪽은요, 면화와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면화와 노예 중심의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나 쌀 이런 것들을 아주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농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노예였죠.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잔혹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인디언들에게도 굉장히 잔혹하게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 사냥해오는 이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자료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오려면 2달이 걸리는데요. 흑인은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고 짐짝이었기 때문에 나무 상자에다가 사람을 켜켜이 넣어서 왔고요. 2달 동안 앞사람의 변을 먹으면서 거의 반 이상이 죽어서 이렇게 오는 일이 허다했고 이렇게 끌고 온 노예들이 1790년에 70만 명이었다면 1860년에는 3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이쪽 플랜테이션 짓는 이 농장에서 네, 어마무시한 혹사를 당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위기였고 여기서는 노예가 필요했죠. 북쪽은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북쪽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업지대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네, 여기도 노예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쪽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유럽 이민자들은 대개 북쪽으로 가서 네, 일자리가 많은 북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쪽은 영국에서 물자를 지원받고 북군이 해상을 막아서 차단을 시키고 흑인 노예를 북군에 가담시키는 이런 전투가 벌어진 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나타나죠. 바로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남과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노예도 사람이니까 해방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북군에서 오게 되고요. 그래서 큰 전투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정말 치열했고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흑인 노예들은 당연히 북군에 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를 찾아서 북군에 가담했고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뒤에 링컨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뭐죠?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링컨의 시간이 되시면 링컨의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흑인 노예들은 해방됐는데 흑인 노예들은 그 뒤로 그러면 굉장히 자유인으로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편 미국 편 할 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뒤로 흑인들을 괴롭히고 하는 KKK 단도 있었고요. 흑인을 도운 이 백인도 공격하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양상들도 일어났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차별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뭐 배웠었죠? 미국의 독립 배웠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땅을 사들여서 미국의 영토를 넓힌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남북전쟁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으로 갈 거고요. 조금 시간 여유가 남는다면 해밍웨이를 찾아가는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